저는 삶에서 남을 헐뜯거나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할 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대화의 좀 수준을 높여서 가십이나 이런 뒷담화를 안 하고 좋은 대화를 할까? 가능성의 대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하연 한의원의 이명택 원장입니다. 뒷담화라고 아세요? 사전적으로는 뭐냐면 뒤에서 남을 헐뜯는 이야기, 이것을 뒷담화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비슷한 말이 이제 가십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십은 험담, 잡담 뭐 이런 류니까요. 원래는 신문 같은 것에서 흥미 위주의 뭐 인물평 뭐 이런 거로부터 왔다고 하는데요. 크게는 우리가 가십이라고 할 때 주로 험담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삶에서 남을 헐뜯거나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할 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참 이렇게 평온하고 괜찮은 척, 나이스한 척 하지만 또 은근히 남 욕도 많이 하고, 특히 뭐 정치인들이나 위에 있는 분들 욕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어느덧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 이게 하고 나서 집에 오면 마음도 아프고, 이 나이 먹어서 지금까지도 가십을 하면서 이렇게 너는 즐거워를 하니?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화의 좀 수준을 높여서 가십이나 이런 뒷담화를 안 하고 좋은 대화를 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대화를 많이 하세요? 제가 아내와 퇴근을 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면 그냥 10분, 15분, 길어야 20분 하다가 그냥 이렇게 TV나 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이의 반 누구 엄마가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아마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건 알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남을 헐뜯거나 뭔가 험담을 하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이게 삶에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고치려고 코칭도 받고 여러 이제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능성의 대화입니다. 대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험담을 하는 가십이 있고요. 가십의 반대는 좋은 말이 아니고 가능성의 대화입니다. 가능성의 대화는 뭐냐면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요즘 최근에 갖고 있는 주된 관심 영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목표는 무엇인지, 꿈은 무엇인지, 이런 상대방에 대한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히 가십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심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갖다가 저는 가능성의 대화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이 가능성의 대화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 가십은 할 필요가 없어져요. 예를 들면 뭐냐면, 제가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 간호사 선생님 한 분 전체랑은 이제 친하고 한 분 한 분과도 업무적으로는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내가 우리 최 간호사님이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 계신지, 형제 자매는 몇 명이 있는지, 꿈은 무엇인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며 주말에는 뭘 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면 정말 할 이야기들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생각을 우리가 잘 못해요. 왜냐하면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학교에서 생활하던 대로, 또 그냥 부모님이 살아오는 방식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사는 대로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영을 하는데 그냥 물에 가서 첨벙첨벙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 뜨고 저쪽까지 멀리 친구들이랑 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수영 실력이 늘긴 늘었는데, 그렇게 하면 평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생존하는 수영이나 아니면 개헤엄 수준의 그냥 노는 수영밖에 못해요. 아무리 동네에서 잘해도 수영 선수들이랑 같이 시합을 해보면 정말 엄청 큰 차이로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왜냐면 체계적으로 뭔가를 배워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대화라든지 그냥 뭔가를 거절하는 법, 요청하는 법, 일상의 대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유치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학생 때 이런 것들을 배웠어야 되는데, 우리 커리큘럼에는 미적분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해도 대화하는 법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그 대화를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해서 책을 읽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뭐 이런 것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가능성의 대화라는 이 말 하나를 가슴에 담아두시고, 가능성의 대화는 뭐냐면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한 대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남편분들은 퇴근하셔서 저 포함해서 내 와이프,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아내의 목표는 무엇인지, 또 요즘 걱정거리는 무엇인지, 최근에 제일 큰 관심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자녀분들한테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의 꿈이 이렇게 컸었는지, 또 얘가 이런 생각도 다 하네, 이런 것을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가십을 하고 싶고 누군가를 헐뜯거나 이렇게 깎아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가능성의 대화로 전환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할 얘기도 많고 중요한 얘기도 많고 관심거리도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질도 높이고 집에 가서도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정말 편안하고 하나의 죄책감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맨날 남들 뒷담화만 이렇게 하고 가십만 하고 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소심하다 보니까 조금 남 헐뜯고 나면 집에서 그것도 또 마음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능성의 대화라는 것을 최근 제가 느낀 거라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종종 제가 제 신변 접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저의 일상, 또 삶 속에서 얻어지는 이런 작은 배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